목소리가 시작할 때부터 잠기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책읽지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낮에 조금 덥긴 했지만 정말 1년 중에서 외출하기 좋은 많지 않은 날들 중에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네, 이성규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에 대한 짧은 근황 토크를 해볼까요? 저는 그 카페에 있었어요, 오늘. 그러면서 책도 읽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만나고 또 오후에는 이제 다른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네, 경은님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경은님이 왔다 가셨고 그래서 저는 주말에 카페에 있으니까 네, 시간 되시는 분들 놀러 오세요. 저 보러. 그리고 요즘 버스킹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신촌에 사무실이 있는데 신촌에 버스킹하는 팀이 많아가지고 그냥 어제도 끝나고 이렇게 나갔는데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듣고 또 오늘도 나갔다 들어오는데 버스킹하는 팀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듣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준영님 볼링 치고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재밌었겠다. 네. 소리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고 있게 된다면 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책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듣게 돼서 좋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의견을 같이 많이 달아주세요. 윤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지인들의 축하를 받아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고 했는데요. 네, 생일이 1년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만 좋으니까. 네. 제이스님은 불평불만 툴툴 하다가도 하늘 보고 바람 쐬다가 풀렸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막 고민이나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날씨 좋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늘도 좋고 또 사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네, 순화되었습니다. 네, 듣기님 버스킹 하시는 분들 보면 1,000원이라도 주세요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현금을 꼭 갖고 다니면서 버스킹 한 곡 들으면 1,000원씩 꼭 드리겠습니다. 네, 혜선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아까 오늘 윤정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다들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넘어질 뻔했어요. 엄마야 죄송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코넬 대학교에서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을 인터뷰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칼 필레머라는 교수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다들 생일 축하해주는 모습이 훈훈하네요. 수민님, 신촌에 있는 카페인데 나중에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제는 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제는 행복하게 맞는 아침, 평생 하고픈 일을 찾아가는 법을 들려드렸고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이라는 6장 그랬어야 하는데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생일 축하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되게 재밌다. 나중에 생일인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설적인 프랑스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라는 노래가 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대가를 치렀고 쓸어버렸으며 잊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노래한다. 실제 삶도 이런 태도로 산다면 정말 멋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일을 후회한다. 그것도 대개는 일상의 자잘한 일들이다. 이를테면 삼류식당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닌데,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쌀쌀하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기 전에 엔진 오일을 갈 걸과 같은 후회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제 사랑과 영혼이나 식스센스 같은 영화에서는 돌아가서 영화 주인공이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거나 하지 못했던 말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후회는 평생 극심한 고통으로 남는다.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 놓친 기회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했거나 꼭 해야 할 말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깊은 후회로 남는다. 시인 존 그린리프 휘티어는 그런 후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말로나 글로나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다. 네. 21번째, 여기 정직하면 당당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노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혹은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늘 정직하라, 정직, 늘 진실을 말하고 타인을 속이지 말라 등의 대답을 가장 먼저 했다. 아니 호프만은 후회 없는 삶에 대해 모범 답안 같은 대답을 들려주었다. 정직은 우리 삶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귀중한 가치관이지. 나는 정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네.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아내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겠지. 그러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네.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정직하다면 늘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일세. 네, 스스로한테 정직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데요. 아서 모펫은 부친에게서 이 교훈을 배웠다고 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야. 내 아버지는 옷가게를 하셨지. 저기 큰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라는 문구가 걸린 상점이 보일 거야.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이 말에는 상점을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같은 물건이라도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손님에게는 더 비싼 가격을 받고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는 더 싸게 파는 상점들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똑같이 대하는 거지. 살아가면서 위험한 함정과 올가미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원칙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해. 모든 사람을 공명정대하게 해야 해. 공명정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70년대 이상의 노인들은 이 말을 매우 흔하게 쓰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공정한 조처, 1902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광산의 노조 파업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고용주 편을 들어주지 않고 관례대로 노사 양쪽에게 공정하게 중재를 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라고 했는데요. 되게 부럽네요. 어쨌든 공정한 조처를 매우 중시하던 시대에 자랐다. 그래서 타인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면 스스로도 떳떳한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반대로 이 규칙을 위반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는 정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읽다 보고 밑줄 닫히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은 얘기 하려면 많이 스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만요. 오늘 목이 많이 잠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가 묻거든 네 라고 대답하라. 여러분 앞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장이에요.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과 관련해 가장 흔히 언급하는 후회스러운 일 역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문을 굳게 닫아두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은 직장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73세의 조 슐레터 할아버지는 이 교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경제공황 시대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조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달리 영특했던 그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했고 집안 최초 대학생이 되었다. 학교를 마친 후 그는 엔지니어가 되어 기업 경영진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60대에는 기업 육성시설의 리더가 되었고 신망 있는 대학의 MBA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강의도 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고수한 한 가지 원칙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네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 삶에 아니요라는 대답은 없었다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였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 네라고 할 때 기회가 온다네. 하지만 그 기회가 2번씩 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 이 긍정의 원칙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장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건 다른 곳이건 어디라도 모두 해당되지. 좋아, 해보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지루해져.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지. 삶은 모험이야. 모험을 하려면 먼저 네 라고 대답해야 한다네. 살다 보면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 선택이란 머무를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주로 직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될 기회이자 낯선 사람과 낯선 곳으로 가게 될 기회 말이다. 직장 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인생의 현자들이야말로 언제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지, 언제 현재 하고 있는 편하고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해야 할지 정확한 시점을 말해줄 수 있다. 네. 감기가 올려나 봐요. 목이 계속.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는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네, 희경님, 저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읽고 있어요. 누구나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네. 누구든 운이 좋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찾을 수도 있지. 32살의 나는 직장인으로서는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직업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네. 그리고 내가 늘 꿈꾸던 작가의 길로 들어섰지. 선택이 안겨다 준 변화는 놀라웠어. 즐기면서 돈도 벌었으니 말이야. 물론 빈센트도 그 선택을 하기까지만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고 그것을 결정한 날은 그의 삶에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그날 여자친구 로라와 난 해변에 앉아 있었지. 아이들 한두 명이 뛰어놀고 있었고 저만치서 여성 해군 예비 부대가 오고 있었어. 꽤나 여유로운 풍경이었지. 난 로라에게 말했어. 난 늘 작가가 되고 싶었어. 이제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 작가가 되기로 결정하기까지 32년이 걸렸어. 물론 먼저 역량을 쌓아야겠지. 우선 잡지사에서 일할 생각이야. 당장은 입에 풀칠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40이 돼서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결단력만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자 로라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네. 그 결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그때 몇 년을 만나온 내 눈앞의 여인이 정말 특별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운 좋게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도 하게 되었다네. 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여자분이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라는 것들을 모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신기목님 볼륨 제가 조금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댈게요. 이게 폰으로 하면 마이크 볼륨을 제가 제어할 수가 없어서 네. 손민정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저도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여기서 많이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후회하지 않는 삶, 여행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건 혹은 한 곳에 줄곧 머물러 살았건 상관없이 인생의 현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 모두 여행을 더 많이 했더라면 하고 바란다는 것이다.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여행에 큰 의미를 두었다. 그들은 장시간에 걸쳐 여행 이야기를 하고도 이야기를 마칠 무렵이면 늘 아쉬운 듯 말했다. 늘 그곳에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선을 확인해 볼게요. 혹시 지금 잘 들리세요?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가 잘 들어가는 것 같나요? 네. 인생의 현자들이 여행에 관해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지금 당장 떠나라는 것이다.
루스 햄은 주변 사람들이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여행을 미루다가 너무 늦어버린 경우라고 했다. 남편이 내게 여행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지. 그 사람은 여행을 사랑했거든. 난 그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 마지못해 했지. 난 남편에게 좀 더 나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 그런데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 아니, 지금 당장 가자. 우리가 더 나이 들어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린 세계 방방곳곳을 다녔어.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갔지. 그런데 정말 좋더라고. 남편 말이 맞았어. 나중에 아프게 될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 경제적으로 큰 무리가 없고 가족이나 직장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젊을 때 가능한 많이 다녀. 저도 빨리 가야겠어요. 요즘 너무 삶에 여유가 없어서 더 여행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런 걸 보면 일단 가고 볼까 봐요. 그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여행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있나요? 그런 물음에 현자들은 주저없이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을 아끼거나 먼저 사용해도 좋을 만큼 여행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답한다. 여행은 견문을 넓혀주고 삶의 구심점을 찾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게 해주므로 아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아, 엄마. 우리 엄마가 챙겨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아, 근데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저녁도 잘 먹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여행을 못 간다는 게 핑계라는 게 그 로즈마리 부부가 남편이 많이 아팠대요. 하지만 병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예성님 같이 우리 여행 갈까요? 남편은 8년째 신장 투석을 받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여행을 그만두지 않았지. 그저 밤낮이 바뀌었을 뿐. 남편 투석 일정 때문에 우리는 밤에 일어났어. 길거리 한복판에서 투석을 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하니까. 우린 세스 커튼이며 브리티시 콜롬비아, 뉴올리언스를 다녔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린 함께 여행을 하고 싶었고 아프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여행을 한 거야. 여행을 하려고 돈도 모았어. 덕분에 때를 놓치지 않고 했지. 이동식 링거 거치대며 각종 장비들도 다 챙겼어. 버스 여행을 다닐 때는 사람들이 버스에서 다 내리고 나면 링거를 교체했어. 그렇게 미국이건 캐나다건 어디든 다닐 수 있었어. 자, 이제 우리가 여행을 못 간다는 건 핑계라는 게 드러났죠? 이제 가보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목록을 만들어라. 그리고 편안하게 여행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시기를 계획하라. 단 90대에 떠나는 건 피하길 바란다. 그때는 버스 투어 말고 다른 여행은 할 수가 없다. 운 좋게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갈 수 있을 때 어떻게 그 여행지에 갈지 계획을 세워라. 네. 신기묵님 좋은 아이디어. 바쁠 땐 구글 로드뷰로 대신하기. 그리고 맞아. 10월에 여행, 쉬는 날 많죠. 그러게요. 저도 그때는 꼭 한번 좀 여행 가볼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후회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일단 멈추고 보고 들어라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과 이혼, 결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현자들도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은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숱하게 보아온 인생의 현자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르지 않는다고 여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요즘 사람들이 위험하고 자칫 재앙까지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첫째,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 너무 급하게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말이다. 여러분, 그 낭만적 연애와 그 후 일상인가요? 그 책 읽고 계시나요? 딱 이 얘기죠. 그래서 뭐 달콤한 사랑 뒤에 오는 진짜 사랑, 거의 그 책이 많이 생각이 나는 대목인데요. 다들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게요. 우리 막 떠나는 계획 해봐요. 자, 그래서 둘째는
사람들은 특히 30대 중반의 사람들은 더 나은 상대가 나타나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자포자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가 있는 거다 막 이러면서 결혼을 선택한다. 뭐 주변 옆에 있는 상대가 꼭 나의 베스트인지 확인해보지 않고. 그리고 셋째는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 없이 결혼에 말려들 수도 있다. 포커 게임을 하다가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시큰둥하게 발표한 남자도 있다. 적절한 때인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인생의 현자들은 이런 결혼은 필사적으로 반대한다. 충동적인 감정이건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빠져들었건 상관없이 인생의 현자들은 일단 멈추고 보고 들으라고 충고한다. 자신의 결정에 질문을 던지고 또 던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깊이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많지는 않지만 어떤 이들은 첫 번째 대실패를 겪고 난 후에 두 번째 결혼해서야 제대로 된 결정에 만족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개 실패의 원인이 결혼 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78세의 팰리스 모트는 이 무뚝뚝하게 던진 말처럼 말이다. 나쁜 사람과 결혼하느니 그냥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현재 남편과 나는 둘 다 재혼인데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 결혼했지. 덕분에 지금까지 우린 행복하게 살고 있어. 키스쿤의 충고도 들어보자. 상대에 대해 충분히 깊이 알기 전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쉽게 걸리는 덫이 있어. 사랑에 빠져 로맨틱한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이는 법이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지. 그것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늘 그 덫에 걸린다니까. 자, 근데 그 뒤부터 여러분에게 이 모든 어르신들이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쉽게도 그러면 좋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나는 묻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는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2번이고 3번이고 아니 10번이라도 충분히 생각해야 해. 그 어떤 결정보다도 더 신중해야 하니까. 특히 결혼하고 싶은 동기를 더 철저히 살펴서 만약 그릇된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결정을 미루게. 그 결정은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정말 내 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저도 기다려야겠네요. 그리고 신기목님 여자 나이 30에 제일 후회되는 일이 이 남자랑 결혼하는 거라고 그러셨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중합시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늦기 전에 꽃을 보내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인생의 현자들은 말을 했을 때보다 하지 못한 말이 있을 때 더욱 크고 오래 후회한다고 말한다. 하지 못한 말은 깊은 후회로 남는다. 랄프 벨리치는 매우 적절한 격언을 사용해 이 점을 강조했다. 산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 죽은 사람에겐 보내도 보지 못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그의 원칙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것이다. 89세의 그로버 사이크스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쉽게 그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아내는 희귀병을 앓았어. 주치의는 아내에게 살아있는 동안 수혈과 온갖 의료 조치들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죽을 거라면서.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아내는 2주를 버텼어. 그때 아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아무 이야기라도 말이야. 아내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많이 하길 원하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아내와 비슷했던 것 같아. 지금은 정말 후회가 돼. 그때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게 말이야.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라고. 네, 되게 로맨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얘기는 쭉 그래요. 우리가 후회하는 말은 되게 긴 말이 아니라 결국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들을 그때그때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후회는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공부를 더 많이 할 걸, 여행을 더 충분히 할 걸 같은 목표들은 너무 늦은 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지 못한 말이나 묻지 못한 말들, 가령 용서를 비는 말부터 사랑한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묻어둔 말들은 대상이 떠나고 나면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 지금 바로 말하는 것이다. 네, 옆에 와이프에게 말해주세요, 경희님. 엄마 듣고 있으세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엄마 전화를 요즘 안 해요. 결국은 라이브를 들으시기 때문에 저의 생사를 라이브로 확인하고 방송하지 않은 날 전화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마지막 장인데요. 이 장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삶의 답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후회 없는 삶이란 조금 과장된 말이라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이며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결국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현자들은 또 다른 인생의 해답을 귀띔한다. 살면서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지난 일에 대한 후회에 빠져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를 부르는 일이다. 마릴린 스티플러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라고.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야 하듯이 자신에게도 다정해야 하네. 나는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고 죄책감도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굴거든.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정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 편하게 생각해. 스스로를 좀 더 편하게 대해주라고. 인생의 현자들이 하나같이 말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으로 오랜 세월 후회를 짊어지고 왔다면 이제 그 후회를 내려놓으라고. 네, 경희님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돌이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하셔야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라면 너무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기묵님, 인류의 역사가 열등감의 역사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제가 요즘 느끼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도 다 힘들더라고요. 네, 제이스님 감사해요. 어깨 툭툭 해주셔서. 네, 저는 그래도 방송하면서 많이 힘을 받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회하지 않기 위한 5가지 조언은 정직하라, 기회가 묻거든 네 라고 대답하라, 더 많이 여행하라, 배우자를 고를 때는 신중 또 신중하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하라 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예성님 스트레스 완화책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요거 좀 더 읽을게요. 너무 이게 오늘 제일 좋았던 파트라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다 괜찮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물었을 때 인생의 현자들이 빼놓지 않고 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걱정은 그만하라. 제가 너무 걱정 많이 했나요, 여러분? 저 괜찮아요. 저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요. 최영탁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분이 이제 36살 때 학교 교정을 걷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36살에 나와 20살 초반에 내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20살 초반의 나는 인간관계와 돈 문제, 진로 문제, 직업 전망 등에 대해 끝도 없이 걱정을 늘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의 나는 50년 만에 불어닥친 최악의 불황 속에 졸업을 했다. 동기들과 나는 박사 학위까지 받아놓고 고학력 택시 운전기사나 전화 상담원으로 사회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차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걱정에 차이는 24세 나에게 36세 내가 말했다. 진정하고 걱정 그만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독살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걸 24세 내가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랐다. 상상 속에서 나는 덜 성숙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봐. 다 괜찮잖아. 그런데도 너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의 대부분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느라 낭비하고 있어. 앨리스 로세트는 풍요롭고 재미있게 살아온 삶을 회상하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주었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역시 바꿀 수 없지. 나는 진정으로 삶과 타협할 줄 알게 되었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후련하게 살고 있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 역시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네. 그래서 걱정을 버리는 법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걱정하라. 그 102세, 무려 102세의 엘리노어 메디슨은 멀리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날 일에만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저 너무 찔렸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아주 많이 걱정된다면 일단 걱정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늘 걱정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걱정은 자네와 자네의 인생을 무너뜨릴 테니까. 하지만 안 하려 해도 어찌할 수 없이 걱정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지. 그럴 때면 걱정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야. 걱정은 아무런 이득도 없어. 그러니 한 번에 걱정할 수 있는 만큼만 걱정하고 나머지 걱정일랑 훌훌 털어버리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걱정하는 거지. 앞날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세상 일이라는 게 늘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하나씩만 걱정하는 거야. 경희님, 저 이거는 2번째 읽는 책인데 보통은 한 번 읽고 책을 읽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면 점심 메뉴 최대의 고민이죠. 2번째,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산이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과 걱정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상황 파악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너무도 하찮은 사소한 한 가지에 집착하며 걱정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유동불안이라고 한다. 걱정을 하려면 그 걱정거리가 뭔지는 알아야죠. 최소한 이유라도 알고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뭐가 걱정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때론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겠죠. 이것이 합리적인 상황 파악입니다. 상황 파악이 되면 걱정이 아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을 하지 말고 대비를 합시다. 자, 3번째 방법,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라. 인생의 현자들은 어떤 일을 걱정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난 후에 여파도 경험하면서 모든 과정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메시지는 가장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많이 언급했던 말이기도 하다. 점심을 안 드신다고, 경희님. 거의 80년에 가까운 삶을 회상하며 클레어 스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를 위해 미사를 해주던 신부님이 계셨지. 신부님은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일로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으셨나 봐. 신부님은 몹시 상심했대.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오기란 정말 힘들었을 거야. 화도 났겠지. 그래서 신부님이 노 신부님께 찾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제가 무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난 그냥 그 걱정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해보세요. 신부님이 말씀하시더군. 노 신부님 말씀대로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지요.
얼마 후 그 생각이 나서 내버려 두자라고 혼잣말을 했더니 괴로운 생각이 사라졌답니다. 전부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답이었던 게지. 그래서 후회를 줄이는 데 절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걱정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과감하게 없애라는 것이 인생의 현재들의 충고다. 언젠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단지 걱정을 버림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조금의 걱정을 덜어낸다면 분명 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는다. 경희님, 내버려 두다가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신 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목님, 저는 책벌레 운영자는 아니고요. 책벌레 운영자님은 따로 있어요. 저는 책벌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책읽지라 이가희입니다. 네, 최강주님, 저는 이가희입니다. 경희님, 내버려 두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저도 오늘 그런 고민이었는데 내 고민과 내가 해야 될 것과 막 이런 거를 내 손에다 막 이렇게 쥐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못하는 건데 여기 책에 의하면 이거 내려놔도 된다. 혹은 그냥 좀 힘을 빼고 그대로 둬도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소개한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월요일이에요. 이제 9월도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시 4분기가 돌아오겠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부담이 막 시간이 빨리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있었는데 이 책에 의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도 마음 편안해지는 저녁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후회 말고 원센텐스도 알리라고 성우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원센텐스도 다운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